이어지는 얘기는 이해찬이 2018년 11월 25일 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당원 토론회라는 모임에서 강의를 했어요. 내가 한 50초짜리로 편집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20년을 집권해야 된다는 발언을 거기서 합니다. 앞으로 20년을 집권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20년이 아니라 자기 임기 내 그냥 하고 탈탈 털고 나갔어요. 아주 얌통머리 없는 사람이죠. 이해찬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해찬이 뭐라고 했을까요? 1800년 이후에 제대로 된 개혁 민주 세력이 집권해 본 건 딱 10년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까지 이런 그 독재를 쭉 내려오고 그 10년 우리가 집권했지만 바로 우리가 정권을 뺏겨서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모든 정권을 다 도루묵 만드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정권을 안 뺏겨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10년 해봤자 무너뜨리는 데는 불과 3, 4년밖에 안 가더라고요. 금강산도 무너지고 개성도 무너지고 복지정책도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네, 아주 옳은 얘기를 했죠. 2018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1년 지난 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문재인 정부로 끝났습니다. 왜 끝났을까요? 왜 이렇게 끝났을까요? 문재인에게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했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그랬어요. 갈팡질팡했죠. 부동산 정책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서 일자리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혁 정책도 마찬가지죠. 검찰 개혁도 하는 것처럼 하다가 조중동에서 왁자지껄하고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개혁을 윤석열이 저항하니까 그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조국을 내쫓고 추미애를 내쫓고 언론 개혁은 아예 할 생각도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언론 개혁은 사실 쉬워요. 몇 가지 법을 고치면 됩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언론 개혁은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들 주식회사의 법에 맞게 그 똑바로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정리하도록 하고 공보 라인만 만나게 하고 딱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이 없이 5년 동안을 허비했으니 왜 허비했느냐 말이죠.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으니 전략도 없죠.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은 엉망진창이 된 거죠. 여기서 황당무계한 것은 민주당은 민주화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 politic. 정치와 정책은 같은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책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이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정책과 정치는 같은 말이에요. 정치란, 그래서 정책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맨 마지막 줄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유형무형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환경 조건을 정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그 조선 건국 이래 600년의 역사를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조직론적 사고를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문재인도. 적폐 세력을 다 때려잡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멍청한 생각이 어디 있냐고. 적폐 세력을 때려잡으면 또 적폐 세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선 왕조가 왜 그렇게 헷갈렸냐 하면 조직론적 사고를 못하기 때문이야. 지금도 조직론적 사고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하도 답답하면 정치를 정의 내렸어, 내가. 내가 경영학자지만 정치란 이런 거다, 이 사람들아. 환경 조건을 정비해다. 정비하는 것이 정치다. 환경 조건을 정비해라.
제1은행이 IMF로 망합니다. 망하고 2000년대 중반, 2005년에 2004년, 5년, 6년 이 여간에 내 기억으로는 스탠다드 차터드라는 은행이 있어요. 영국계 은행인데 조그만 은행입니다. HSBC처럼 큰 은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그만 은행인데 이 은행이 제1은행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100% 인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스탠다드 차터드죠. 이게 지금은 이제 SC 제1은행이라고 이렇게 붙이죠. 그러니까 영국 경영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딱 와서 보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시스템부터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국인들이 와가지고. 영국인들이 그래도 세계를 제패했던 가락구가 있는 애들 아니에요. 근데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시스템을 바꾸려는 거 하니까 그걸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어. 내가 들은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감사실에 검사역이 있는 거야. 그런 지점에 가가지고 뭐 위기 처리하고 잘못된 거 이런 거 있으면 다 잡아내다가 여기 징계 처분을 하는 거야. 뭐 주의 경고도 주지만 조금 심한 거는 뭐 이게 징계를 하죠. 감봉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 경영자가 보기에 검사역들이 가서 해온 일을 보면 똑같은 걸 계속 그거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그걸 잡아와. 검사역이 그걸 많이 잡아올수록 유능한 검사역이 되잖아. 지금 요새 윤석열 검찰 애들이 하는 게 한동훈이 하는 게 아니야. 많이 때려잡는 어떻게든지 건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때려잡는 게 유능한 검사라는 거 아니야.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 영국 경영진이 와서 딱 볼 때 아니 요것도 다 똑같은 유형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아니 이거 시스템을 바꿔야지. 똑같은 사람 계속 잘못되는 거를 왜 그냥 놔두고 있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그 검사역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해.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되겠느냐. 내가 들은 얘기는 검사역들이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몰라. 이게 잘못했어 규정에. 잘못했어 그러니까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징계를 많이 하면 자기가 유능한 검사역이 되니까. 그러니까 조직론적 사고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IMF의 지원을 받아서 겨우 소생했고 그때 내가 한국은행이 있었을 때 아니야. 그래서 조직개혁을 하는데 조직개혁이라는 게 사람들이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욕을 먹었겠어.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하려는 모든 것을 벌써 눈으로 선이 보이잖아. 뭘 하려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이 겁먹은 거야. 검찰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행위가 곧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은행이 지금 제대로 그 틀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외부인이 뭐 알겠어. 그걸 하기 위해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전 전략 조직이라는 거예요.